골든에이지 실버타운, 그곳에서도 최고급 다이닝 레스토랑인 아르테퀴즈는 황금빛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입주민들은 고급스러운 식사를 즐기며 우아하고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낡은 면 티셔츠에 무릎 부분이 늘어진 바지 차림, 이정우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노환과 심한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말도 어눌해진 상태였습니다. 레스토랑 문 앞에서 그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굽히고 낡은 옷매무새를 만졌습니다. 그의 쇠약해진 몸은 마치 고된 세월을 견딘 낡은 건축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레스토랑 내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집, 사람이 제대로 사는지 그의 내면에서 조용한 질문이 울렸습니다. 저 식사 가능할까요? 떨리고 자는 목소리였습니다. 테이블에서 나이프와 포크가 부딪히는 작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 출신인 총괄 셰프 겸 매니저 최민우의 눈썹이 순간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아르테퀴즌의 명성이 곧 자신의 명성이라 믿는 인물이었죠. 이 시간에 이런 손님이라니 혹시 길을 잘못 드셨나? 우리 아르테의 품격이 떨어지는군. 그의 속마음이 차가운 눈빛과 함께 드러났습니다. 그의 고급스러운 유니폼과 차가운 미소가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더욱 냉랭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식사를 하던 입주민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굽은 어깨, 떨리는 손, 경직된 표정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대? 낮은 웅성거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술을 꼭 담은 입주민 몇몇은 경멸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죠. 입주민 자치회 대표 최경숙 여사는 조용히 송아지 안심 스테이크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포크를 접시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뇌리에 젊은 시절 건축은 사람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 열변을 토하던 이정우 박사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설마 이정우 박사님? 저렇게 허름하게? 하지만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세월이 많이 흘렀지. 최민숙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돌려 와인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일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나선들, 젊은 날의 열정은 이미 식어버렸는데 무엇이 바뀔까 하는 깊은 체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최민우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이정우 할아버지의 초라한 외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경멸적인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예약 없이는 이용하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장은 곤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 아르떼의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힘겹게 나도 여기에 사람인데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민우는 억지로 눌러 담은 듯한 짧은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사람이라 이곳에서는 품격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님, 이곳은 미식의 공간입니다. 품격 있는 식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께는 저희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실례지만 퇴장해 주십시오. 마지막 단어에 차가운 경멸을 담아 또박또박 발음하는 최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민우의 말에 레스토랑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순간 고요 속에 숨죽인 듯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뭐라도 말하려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노환으로 인한 언어장애 때문에 또렷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소중히 품고 있던 낡은 스케치북을 만지려다 최민우의 손이 스케치북을 덮으며 제지하는 탁 하는 짧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최민우의 명찰, 화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텅 빈 장식 등을 천천히 훑으며 깊은 씁쓸함을 드러냈습니다. 내 평생 사람을 위한 공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곳에서 나는 그저 낡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는구나. 그의 내면에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레스토랑 구석 테이블에서 젊어 보이는 한 여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이런 데 들어왔대? 혹시 직원인가? 아니면 정말 거지 아냐?
이 실버타운 수준도 이제 끝났네. 끝났어. 비웃듯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몸이 굳었습니다. 손끝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시선은 힘없이 바닥만 향했습니다. 최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 버튼 누르는 짧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를 부르려는 듯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다른 귀한 손님들께 불편을 드리지 마시고요.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오지 마십시오. 저희 아르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최경숙 여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그토록 존경했던 거장이 눈앞에서 겪는 굴욕에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쉽사리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분을 모른 척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괜히 나섰다가 더 큰 소란만 일으키는 건 아닐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망설임과 불안감이 뒤섞였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힘겹게 느린 걸음으로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탁 하는 비교적 큰 소리와 함께 기다렸다는 듯 다시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누구도 그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저 초라한 불청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시험이 예상했던 가장 씁쓸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힘없이 확인했습니다. 이 차가운 멸시, 이 냉정한 외면, 이것이 내가 이 시험을 시작한 이유였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깊은 탄식이 바람소리처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쫓겨난 후 이정호 할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실버타운 관리센터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느꼈던 깊은 굴욕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죠. 굽은 어깨는 더욱 깊이 움츠러들었고 발걸음은 유난히 더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속으로 몇 번이고 힘없이 삼켜낸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의 텅 빈 가슴 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은 그의 초라한 모습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일부러 방향을 틀어 멀찍이 그를 피해갔습니다. 저런 꼴로 여기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안 좋겠어. 관리 제대로 안 하나? 조용한 비웃음이 그의 지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겨우 도착한 관리센터 입구, 자동문이 열리는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냉랭한 공기는 마치 한겨울 매서운 찬바람처럼 그의 낡은 옷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흰색 타일 바닥은 너무도 반듯했지만 그 반듯함은 오히려 인간적인 따뜻함 없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느린 발걸음 소리가 딱딱한 타일 바닥에 더욱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짧은 웃음소리만이 그 차가운 공간을 메웠습니다. 그 소리마저 그에게는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뒤에 앉아있던 운영관리팀 팀장 김선우가 이정우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김선우는 규정과 효율만을 맹신하며 문제 발생을 극도로 꺼려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규정은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그저 관리 대상일 뿐이었죠. 그는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단숨에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어르신, 이곳은 관리 규정이 엄격한 곳입니다. 이런 행색으로 다른 입주민분들께 불쾌감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부분을 강하게 끊어 말하며 차가운 감정을 더욱 드러내는 김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어조에서 싸늘한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더듬거리며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품속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려 했습니다. 스케치북의 모서리가 살짝 보이자 그 안에는 희미하게 이름, 꿈과 같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선우가 손을 거칠게 휘저으며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더러운 거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여기는 그런 이상한 물건 가져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상한 물건을 강조하며 혐오감을 드러내는 김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어조에서 싸늘한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더듬거리며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품속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려 했습니다. 스케치북의 모서리가 살짝 보이자 그 안에는 희미하게 이름, 꿈과 같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김선우가 손을 거칠게 휘저으며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더러운 거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여기는 그런 이상한 물건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물건을 강조하며 혐오감을 드러내는 김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아버지에게 꽂혔습니다. 여러 쌍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선우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긴 대한민국 최고급 실버타운입니다. 이런 행색으로 감히 발을 들일 곳이 아니에요. 얼른 나가세요. 저희 골든에이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정호 할아버지의 손이 힘없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손끝은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고 파르르 떨렸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끝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그의 텅 빈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말들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선우의 싸늘한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약한 목덜미를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천천히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구부러진 그의 몸은 더욱 작아졌죠. 그의 늙고 지친 얼굴 위로 짙은 수치와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내 존재가 이렇게까지 하찮은 것이었나? 이정호 할아버지의 가슴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한 효과음이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고 어두운 구멍이 뚫리는 듯 했습니다. 이런 꼴로 여기 계시면 다른 품격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얼른 나가세요. 여긴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함부로 오실 수 없는 곳입니다. 김선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며 멸시감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목덜미까지 뜨겁게 타오르는 굴욕감. 주변 직원들은 슬쩍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머,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관리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 같은 사람들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차갑고 무심한 수군거림은 할아버지의 이미 깊어진 상처를 더욱 날카롭게 후겨 팠습니다. 내 존재가 이렇게까지 하찮은 것이었나? 이정호 할아버지의 가슴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한 효과음이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고 어두운 구멍이 뚫리는 듯 했습니다. 이런 꼴로 여기 계시면 다른 품격 있는 분들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얼른 나가세요. 여긴 할아버지 같은 분이 함부로 오실 수 없는 곳입니다. 김선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며 멸시감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목덜미까지 뜨겁게 타오르는 굴욕감. 주변 직원들은 슬쩍 힐끔거리며 수근거렸습니다. 어머머,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오다니 정말 관리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 같은 사람들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차갑고 무심한 수근거림은 할아버지의 이미 깊어진 상처를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주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를 가장한 냉담하고 차가운 조롱이 서서히 그의 쇠약해진 몸을 휘감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은 채 키득거리며 쑥덕거렸고, 다른 이들은 아예 고개를 돌려 그의 존재를 외면했죠. 일부는 코를 찡그리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숨막히는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도는 가운데 희미하게 조롱하는 듯한 웃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의 초라한 모습에 꽂히는 듯한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는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힘겹게 움켜쥐어졌고 그 앙상한 손등에 돋아난 핏줄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그의 곁에 따뜻하게 다가와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침묵을 깨고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만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순간 멈추는 듯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순간 멈춘 듯했죠. 관리센터의 신입 서비스 매니저 박은지였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 들린 종이컵에서는 희미하게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따뜻한 차를 할아버지에게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가 담긴 종이컵에서 희미하게 김이 올라오는 모습이 연상되는 부드러운 효과음이 들렸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한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은 마치 겨울바람 같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외로운 한 어르신이 보일 뿐이었다. 이곳이 진정 사람을 위한 곳이라면 그 어떤 사람에게라도 최소한의 따뜻한 온기는 건넬 수 있어야 한다. 박은지의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확고한 다짐이 울렸습니다. 주변의 싸늘한 공기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잔잔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많이 추우시죠? 괜찮으세요? 제가 잠시 옆에 앉아도 될까요? 조용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따뜻하고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굽혀 그의 눈높이에 맞추고 마주 앉아 할아버지의 흔들리는 눈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다른 이들이 흘겨보던 차갑고 매서운 시선과는 전혀 다른 맑고 따뜻한 눈빛이었죠. 혹시 아까 불편하셨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주변을 맴돌던 냉랭하고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가 희미하게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가늘고 떨리는 손이 천천히 망설이며 그녀가 건넨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종이컵에 닿는 순간에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그의 앙상한 손끝에 따뜻한 온기가 희미하게 전해졌지만 그 깊숙한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짙은 굴욕감과 사무치는 외로움은 아직 쉬이 녹지 않았습니다. 박은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다시 한번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혹시 저희 관리센터에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움과 따뜻한 배려가 스며든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의 오랫동안 경직되어 있던 어깨를 아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겨우 내뱉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그 식당에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숨이 불안정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말은 그의 입술이 몇 번이고 파르르 떨렸지만 제대로 된 완전한 문장을 쉽사리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숨은 마치 무거운 짐덩이라도 걸린 듯 턱 하고 막혔습니다. 나를 쫓아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그의 굳게 닫힌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그에게는 온 힘을 다한 듯한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박은지는 그의 떨리는 손을 말없이 조용히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요? 정말 그렇게 함부로 대했나요? 주변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한 시선으로 그들을 힐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천천히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이곳은 안전한 곳이에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마치 오랫동안 아물지 못했던 그의 깊은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진 부드러운 거즈처럼 따뜻하게 그의 아픈 마음을 감쌌습니다. 주변의 차갑고 무심한 공기 속에서 그녀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 단 하나의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또렷하게 말을 제대로 잇지는 못했지만 그의 잔뜩 굽었던 어깨와 불안하게 떨리던 손끝은 아주 조금씩 힘을 되찾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깊숙한 마음속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던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조용히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 이 젊은 아가씨만이 나를 그저 늙고 힘없는 존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이정호 할아버지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듯한 미세 효과음이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너무 마음 상하셨죠? 뒤에 모든 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부디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잠시 쉬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마치 오랫동안 아물지 못했던 그의 깊은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진 부드러운 거즈처럼 따뜻하게 그의 아픈 마음을 감쌌습니다. 주변의 차갑고 무심한 공기 속에서 그녀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 단 하나의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또렷하게 말을 제대로 잇지는 못했지만 그의 잔뜩 굽었던 어깨와 불안하게 떨리던 손끝은 아주 조금씩 힘을 되찾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깊숙한 마음속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던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조용히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 이 젊은 아가씨만이 나를 그저 늙고 힘없는 존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이정우 할아버지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듯한 미세 효과음이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너무 마음 상하셨죠? 뒤에 모든 일은 저에게 맡기시고 부디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잠시 쉬세요. 잠시 후 박은지는 주먹을 꽉 쥔 채 조심스레 윤서와 총괄본부장의 사무실 앞 차갑고 굳게 닫힌 나무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인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윤서와는 실버타운의 모든 운영과 질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냉정하게 담당하는 실세 중의 실세였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이정우 박사의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숭고한 건축 철학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자랐지만 그의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그 누구보다 엄격한, 냉철한 워커홀릭이 되었습니다. 박은지는 가볍게 떨리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조용히 열자마자 느껴지는 그 차갑고 삭막할 정도로 단정하게 정돈된 공기. 윤서아는 여느 때처럼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정리된 책상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그림자 하나 없이 굳어 있었고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눈빛은 아주 사소한 오류 하나조차 놓치지 않겠다는 듯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은지는 순간 미세하게 망설였죠. 실버타운 내에서 윤서아가 어떤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매니저, 업무 보고는 간결하게 핵심만, 시간 없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윤서아가 고개를 살짝 들어 박은지를 쏘아보듯 바라봤습니다. 박은지는 잔뜩 긴장한 듯 두 손을 가만히 맞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관리센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서아의 싸늘한 시선이 서류에서 완전히 떨어져 박은지에게 향했습니다. 문제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박은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마치 아까의 끔찍했던 장면이 눈앞에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기라도 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저희 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운영관리팀 김선우 팀장이 그분을 심하게 무시했고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박은지는 싸늘한 시선이 서류에서 완전히 떨어져 박은지에게 향했습니다. 문제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박은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마치 아까의 끔찍했던 장면이 눈앞에 다시 생생하게 떠오르기라도 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저희 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운영관리팀 김선우 팀장이 그분을 심하게 무시했고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짧고 무거운 정적. 윤서아의 날카로운 시선이 박은지의 얼굴에 더욱 깊숙이 박혔습니다. 모욕적인 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었습니까? 박은지는 죄송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힘없이 숙였습니다. 더러운 거 함부로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뭔가 간절하게 꺼내시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막아섰습니다. 윤서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 멈췄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박 매니저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혹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까? 규정대로 처리했습니까? 박은지는 죄책감에 더욱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저희 소중한 고객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건네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온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저희 실버타운 안에 있는 아르테 퀴즌 레스토랑에서도 똑같은 무시를 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차를 드시고 조금은 안정을 찾으신 듯 했지만 마지막에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잠시 윤서와의 넓고 삭막한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선우 팀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관리센터에 있습니다. 윤서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차갑고 냉정한 표정 아래로 형언할 수 없는 묘한 불길함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혹시 확인했습니까? 아직 미처 그러지 못했습니다. 윤서아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관리센터 내의 모든 CCTV 영상을 전부 가져오세요. 그 어르신께서 겪으신 그 모욕적인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각도의 영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단 하나의 장면이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박은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부장님, 바로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아는 차가운 유리창 너머 멀리 보이는 실버타운의 정돈된 풍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통제된 표정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묘한 불안감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말투가 어눌한 어르신, 허름한 차림새, 모욕당하고 힘없이 돌아가신 모습. 이상하게도 그녀의 냉철한 이성에 깊숙한 것에서 마치 오래된 가시처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싸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원의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표면적인 불안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잊고 지냈던 아버지와의 흐릿한 기억들이 마치 깨진 거울의 조각처럼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불안하게 짓눌렀습니다. 박은지는 잔뜩 긴장한 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윤서아는 홀로 남겨진 채 차가운 달빛이 창 너머로 비추는 조용하고 삭막한 그녀의 사무실에서 묵묵히 창밖의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은지는 윤서아가 그토록 간절하게 요청했던 CCTV 하드디스크를 전부 가지고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윤서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 직원 다 제 사무실로 모이라고 하세요. CCTV는 모두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골든에이지 실버타운의 모든 직원들은 윤서아 사무실로 모여 CCTV를 볼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자 사무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르테 퀴즈에서 이정호 할아버지가 쫓겨나는 장면이 다시 화면 위로 펼쳐졌습니다. 무겁게 떨리는 손, 어눌한 말투, 더듬거리는 걸음걸이. 윤서아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그의 느린 걸음, 가느다란 손의 떨림, 굽은 어깨,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끝이 책상 위에서 움찔하며 멈췄죠. 하지만 얼굴은 굳게 잠겼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보여줘요. 영상이 다른 각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최민우 셰프가 이정우 할아버지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는 모습, 레스토랑 전체가 그의 존재를 거부하듯 조롱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비틀거리며 품속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려 하는 순간, 윤서아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즐겨 그리던 건축 스케치, 그리고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그의 철학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설마, 아빠? 그녀의 냉철한 이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세요. 하지만 책상 아래로 숨겨진 두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윤서아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윤서아는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셨죠. 그렇게 CCTV 화면이 꺼졌습니다. 윤서아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골든에이지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아버지를 향한 무관심과 오해가 뒤섞인 억눌렸던 분노가 서늘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아는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게 정상이야? 직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든 저런 차림이면, 저렇게 말이 어눌하면 사람을 저렇게 무시하고 내쫓는 게 맞는 일이냐고 묻잖아. 김선우 팀장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본부장님, 그게... 윤서아가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할 말이 있어? 핑계라도 되겠다는 거야?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노숙자처럼 보였다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그래서 그렇게 모욕을 줬다는 거야? 저 사람이 설사 노숙자라고 해도 너한테 그럴 권리가 있어? 너 여기서 일한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직원들은 입을 꾹 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윤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직원들을 차례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노숙자일까?
그럼 한번 입주민 목록을 확인해보자. 직원들이 움찔했습니다. 윤서아는 팔짱을 끼고 똑바로 서서 바라봤습니다. 저 할아버지와 똑같은 사짐이 없는지 입주민 관리 시스템을 확인해봐. 직원들은 다급하게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관리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실버타운 입주민입니다. 이름은 이정우, 방호수 최상층 펜트하우스인 2207호입니다. 순간 사무실 안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실버타운 주민이라고? 김선우 팀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커졌고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버타운 입주민을 쫓아냈다는 거야? 윤서아는 총괄 셰프 최민우에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당신 앞에서 뭐라고 했지? 그냥 먹을 수 있냐고. 윤서아의 손이 천천히 책상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라고 했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최고 실버타운에서 할 말이야? 윤서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실버타운 입주민을 길거리에서 쫓아내고 거지 취급하고 조롱한 거야.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실버타운 입주민을, 아니 그걸 떠나서 사회의 노약자인 어르신을 너희들은 짐승 취급했다고. 누군가는 식은땀을 흘렸고 누군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윤서아는 다시 한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화면 속 초라한 차림으로 내쫓기던 그 사람, 비틀거리며 문을 나서던 그 모습,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는 이제 더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박물관 관장으로서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철학을 건축물로 승화시켰던 거장, 바로 이 골든에이지를 설계하고 모든 것을 바친 이정호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어르신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거야. 니네는 그럴 자격도 없어. 그리고 어르신을 무시한 최민우, 김선우, 그걸 방관한 너희 모두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무도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가 사는 방 안에서는 시간을 잃어버린 듯 텅 빈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슬며시 스며들었지만 그 빛조차 방의 공허함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에 짓누르는 듯 그의 몸은 축 처져 있었죠.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끝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 색이 바른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과 어린 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에 묻은 그 사진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지만 그는 그조차 닦을 힘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마저 고요한 방 안에서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게를 버틸 수 없는 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낡은 건축물이 서서히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서아는 아버지 이정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기 직전 잠시 멈춰섰죠.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마침내 노크했습니다. 똑똑.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문 반대편은 이정호 할아버지가 놀란 듯 서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아. 그 짧은 한마디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깊숙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자기의 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조여들고 가슴이 아프게 욱신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몇 걸음, 한 걸음, 무겁게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물은 이미 눈가에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물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CCTV 영상을 봤어요. 윤서아는 이정호 할아버지 앞에 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초췌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얇아진 어깨, 굽은 등, 떨리는 손. 아르테큐진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억눌렸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마음 아프셨죠? 그제서야 이정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숨처럼 내뱉은 숨이 그의 어깨를 따라 작게 흔들렸습니다. 너무 아팠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요즘 노안으로 몸이 더 힘들어져서 말도 몸도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까 말을 잇는 동안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끝도 목소리도 표정도 모두 작고 연약한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위축되고 숨고만 싶더라. 윤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팔로 꽉 안았죠.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마치 자신에게도 하는 말처럼. 이정호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딸의 등을 어색하게 토닥였습니다.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수십 년간 묵혀있던 오해와 서운함을 녹이는 듯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윤서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빠는 그냥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들의 품속에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실버타운의 고요하고 차가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 방 안만큼은 온기와 아픔이 교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윤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품에 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이정호 할아버지의 쇠약해진 몸에서 느껴지는 가벼운 떨림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더 위축되고 숨고만 싶더라.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조금 떼어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급히 훔치며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곳이 아빠가 만드신 곳이라는 걸 말했으면 이런 취급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정우 할아버지의 눈빛은 깊고도 멀었습니다. 오래된 상처처럼 고요한 슬픔이 그 눈동자에 스며 있었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었어. 이게 중요했으니까. 내가 만든 집, 사람이 제대로 사는지. 그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한 의지가 윤서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파 옆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가리켰습니다. 윤서아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맨 앞장에는 골든에이지, 사람의 황금기를 위한 공간이라는 그의 필체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페이지들에는 실버타운의 초기 설계도와 함께 낡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아버지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몸이 쇠약해질수록 내가 평생을 바친 이 건물이 겉모습만이 아닌 진정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곳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네. 나는 이 건물이 영원히 그 가치를 지키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다. 이 스케치북에 모든 답이 담겨 있지. 윤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고뇌와 외로움, 그리고 자신에게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에 대한 깨달음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저에게.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 아버지의 꿈을 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찬찬히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아, 이곳은 그런 명예를 위한 곳이 아니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윤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 위로 그녀의 따뜻한 손이 덮였습니다. 서아, 내가 이렇게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 그저 내가 잘 살아가는 거, 그게 내 꿈의 연장이야. 윤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다시금 차올랐습니다. 아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할게요.
더 이상 아무도 아빠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이정우 할아버지 눈빛에 미묘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안도감과 평화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빠, 저는 이곳의 총괄 본부장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 권한으로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으로 만들 거예요. 이정우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윤서와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서와, 정말 고맙다. 나는 늘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너한테 또 부담을 주는구나. 부담이 아니에요, 아빠. 윤사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고 제가 할 일이에요. 이정우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서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와,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정말로. 윤사와는 다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온기만큼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약속은 단순한 부녀 사이의 다짐을 넘어 골든에이지 전체의 변화를 알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와 그의 딸 윤서아는 함께 직원들이 있는 관리센터로 향했습니다. 다시 관리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은 이미 한계까지 다다른 듯 둘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둘에게 쏠렸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직원들은 웅성거리던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서아의 싸늘한 눈빛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둘의 기운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아는 직원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지나칠 때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거나 눈을 피했죠. 잠시 정적이 흐르고 윤서아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무시하고 쫓아낸 그분, 여기 계신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숨을 삼켰지만 누구도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더욱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골든에이지 실버타운을 설계하고 모든 것을 바쳐 만든 창립자이자 한국 건축계의 거장 이정우 박사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모든 것, 이분의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말을 잃었죠. 모든 동작이 정지된 듯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김선우 팀장은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곧 윤서아의 눈빛에서 농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총괄 셰프 최민우 역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멈췄고 또 다른 직원은 아예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박은지는 눈을 크게 뜬 채 윤서아를 바라봤습니다. 한 직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조롱했던? 직원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찌푸렸고 침묵 속에서 죄책감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윤서아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잊으셨습니까? 이곳은 제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꿈에서 시작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꿈을 짓밟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점점 두려움과 죄책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윤서아의 단호한 말이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이곳은 겉으로만 고급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잊었습니다. 최민우 셰프는 손끝을 움켜잡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혼잣말을 내뱉었죠. 그럴 리가. 설마 정말 그분이? 윤서와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꿰뚫었습니다. 최민우는 결국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직원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이곳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윤서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 더 큰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지 그 가치가 이곳에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분의 낡은 옷차림과 어눌한 말투는 그 모든 것을 시험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시험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곳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침묵과 두려움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이 실버타운의 고요한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윤서아의 냉정한 목소리가 끝난 뒤 관리센터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시선이 최민우와 김선우에게 쏠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무거운 공기에 짓눌린 듯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최민우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에는 억지로 덤덤한 표정을 지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김선우가 뒤따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으나 곧바로 시선을 떨고 왔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떨리는 손끝은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김선우는 자신의 손을 보며 규정이 전부가 아니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무시했던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이 아른거렸죠. 그러나 그들의 사과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상처는 깊이 남았고 그 어떤 말로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흐르는 미세한 떨림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짓눌렀습니다. 천천히 아주 느리되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슬픔과 쌓여온 상처가 스며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 깊이 쌓아온 고통과 굴욕,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다시 끓어오르는 수치심이 눈빛 하나로 전해졌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렸고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가 최민우와 김선우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김선우는 주먹을 꼭 쥐었지만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최민우 역시 시선을 들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 그리고 깊은 호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를 그렇게 대했다는 건 다른 어떤 분이 와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같이 아프거나 차림이 조금이라도 그대들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 똑같이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무겁게 방 안을 압도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억눌린 감정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돼 터져나왔습니다. 윤서아는 이정호 할아버지 곁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짓눌린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공기 속에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김선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동시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민우와 김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음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윤서아는 아르테 퀴즌 레스토랑에 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결정은 실버타운 전체에 무거운 파장을 남겼습니다. 한때 이곳의 상징이었던 최고급 레스토랑이 이제는 오만과 차별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실버타운의 중심이자 상류층의 자부심이던 레스토랑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은 단숨에 퍼져나갔습니다. 총괄 셰프 최민우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경영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공식적으로 내려졌습니다. 그 순간 최민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내가 만든 요리가 사람의 마음을 해친 건가? 내 미슐랭 명성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불안이 서렸습니다. 모두가 알았죠. 그들의 무시와 조롱이 가져온 결과가 어떤 것인지. 최민호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듯 윤사화를 찾아갔습니다. 본부장님, 제 미슐랭 경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르테 퀴진의 명성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윤사와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건 당신들입니다. 최민호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간판이 철거되는 날, 실버타운의 입구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로고가 하나둘 떼어질 때마다 그동안의 오만과 차별이 벗겨지는 듯한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윤서아는 차갑고 엄숙한 표정으로 관리센터 대강당 주망에 섰습니다. 공간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한 명, 두 명씩 자리에 앉으며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입주민 자치회 대표 최경숙 여사도 맨 앞자리에 앉아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반성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윤서아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골든에이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홀 안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듯한 고요 속에서 그녀의 말은 무겁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 아버지 이정우 박사님께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존엄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고자 했던 꿈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진심 어린 다짐이었습니다. 이정우 할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그의 대사가 홀 알랴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김선우 팀장은 윤서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행동이 머릿속을 파고들며 죄책감으로 가슴을 죄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죠.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이곳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한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그분들의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윤서아는 말을 이어가며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부터 이 골든에이지의 관리 체계는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모든 직원은 새로이 교육을 받을 것이며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변화의 무게가 그들의 어깨 위에 확실히 내려앉았죠. 최경숙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희미한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정호 할아버지는 관리센터 한편에서 조용히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나서서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나 분노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 딸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변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서아는 조용히 박은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된 가운데 윤서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은지 씨, 아버지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용기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은 이 골든에이지가 잊지 못할 가치였습니다. 앞으로 이곳의 서비스 혁신팀 팀장 겸 입주민 만족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박은지 씨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간적으로 공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죠.
놀라움, 인정, 부끄러움, 존경,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박은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윤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 맞나요? 윤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곳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김선우 팀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자책과 후회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곳에 설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서아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선우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 조치됩니다. 그의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가만히 모은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깨가 무겁게 처진 채로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골든에이지 실버타운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박은지 팀장의 주도 아래 모든 직원은 인간 존중 서비스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윤서아는 아버지의 스케치북을 펼쳐 보이며 그 안에 그려진 도면과 글귀를 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특히 모든 입주민의 이름과 그들의 소박한 꿈을 기록한 작은 기념비에 대한 스케치를 발견하고 실버타운 중앙 정원을 그것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숙 여사는 마이크를 잡고 입주민 자치회 대표로서 자신이 이정우 박사님을 알아보고도 나서지 못했던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딸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강한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정우 박사님이 대한민국 건축계에 끼친 지대한 영향과 골든에이지에 담긴 그의 철학을 입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며 저의 침묵은 부끄러운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분의 꿈을 함께 이뤄갈 것입니다. 진정한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입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기념비 조성에 참여하며 과거의 편견을 반성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아르테퀴즌 레스토랑은 새로운 셰프와 함께 누구에게나 열린 품격 있는 식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개장했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으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았죠. 레스토랑 한쪽 벽에는 이정우 건축 철학이라는 작은 코너가 마련되어 그의 생전 철학을 기리고 방문객들에게 진정한 품격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새로워진 아르테퀴즈는 이제 문턱이 사라진 듯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에서는 진심이 우러나왔고 입주민들의 표정에는 편안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몸이 불편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가끔 손녀 윤서아와 함께 정원에 나와 기념비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앙정원의 기념비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이제 더 이상 짓밟히지 않고 진정한 황금기를 맞이한 골든에이지 실버타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차별과 무시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